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엄연한 무력 행위이자 침공이라고 국제사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예프에 미사일이 날아들었고 돈바스 지역을 비롯한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잠시 뒤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와 미국 워싱턴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 있는 저희 취재진을 차례로 연결하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전쟁 선언부터 침공까지의 과정을 김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새벽 긴급 TV 연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경고하는 한편 외국이 개입할 경우 즉각 보복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작전의 목적이 주민 보호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점령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러시아 지상군은 벨라루스, 크림반도 등 우크라이나와 맞댄 국경을 통해서 진입해왔습니다. 남부의 항구 도시 오데사와 마리우폴을 통해서도 상륙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수도 키예프와 북동부 하르키프의 군시설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부의 리비프, 동부 드니프로 등 많은 도시들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정밀 타격으로 군시설을 공격했다며 민간인에 대한 피해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수도 키예프에 공습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시민 일부는 피랑길에 나섰습니다. 한꺼번에 도심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이어서 신진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번쩍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프 인근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또 다른 도시에서도 폭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날이 밝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는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었다고 공식화했습니다. Шановні громадяни України, сьогодні вранці президент Путін оголосив проведення спеціальної військової операції на Донбасі.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시설과 국경 수비대를 공격했다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학교와 유치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시민들에게 놀라지 말라며 불을 끄고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리더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세계는 우리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시민들이 동요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우크라이나의 은행과 주유소마다 길게 줄이 늘어선 모습이 올라왔습니다. 피란을 가기 위해 급히 현금을 인출하고 주유를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외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수도 키예프를 빠져나가려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전쟁을 피해 피난민이 몰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헝가리의 접경지대에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헝가리로 넘어가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그곳은 정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인데 현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와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레그수라니 검문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걸어서 국경을 넘어올 수 있는 검문소인데요. 제 뒤로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검문소 쪽을 둘러보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려고 하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5개의 검문소가 있는데요. 평소에도 활발한 교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자혼이라는 다른 검문소에도 들렀다 왔는데요. 그쪽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로 넘어오려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전해 듣기로 김지아 기자도 검문소에서 제지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분위기를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 국경 검문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한 모습으로 제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도 촬영과 접근이 막혀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헝가리는 평소에는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오늘 국경을 넘어오는 피난민에 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난 헝가리 사람들도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피난민들을 도와주겠다고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곳 헝가리 접경지대에 도움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크라이나 정부는 헝가리에 방탄조끼와 방탄 헬멧 등 장비를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헝가리 정부도 이런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헝가리군이 접경지대에 배치돼서 난민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헝가리의 접경지대에 나가 있는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맹과 단호히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필규 특파원, 그곳은 오전 6시가 좀 안 된 시간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성명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예, 워싱턴의 러시아 군사작전 소식이 전해진 건 밤 10시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성명을 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공격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바로 또 주요 7개국 G7 정상들과 화상회담을 한 뒤 러시아에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지점이 중요한데 단호한 대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예, 일단은 유럽연합 EU와 함께하는 대규모 제재입니다. 오늘 미국은 독일, 러시아 간의 가스관 사업을 주관하는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무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an $11 billion prize investment that is now a hunk of steel sitting at the bottom of the sea. 어제 국책은행 제재에 이어서 대형은행 두 곳에 대한 거래 중지, 그리고 주요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푸틴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제재 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 날이 밝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지원을 약속했는데 파병이라든가 혹은 군사 개입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하는 것은 선을 그어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면 세계 대전이 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오늘 성명에서도 직접 파병을 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소수 인력을 모두 철수시킨 미군은 모든 병력을 지금 폴란드 등 인근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엔도 긴박하게 돌아갔겠군요. 긴급 회의를 하던 중에 러시아의 침공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대사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모든 것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가 이번 침공을 두고 전쟁이 아니라 단지 특수 군사 작전이다라고 하자 거친 언사로 맞서기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Call Putin, call Lavrov to stop aggression. There is no purgatory for war criminals. They go straight to hell. 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러시아가 침공을 감행한 숨은 이유가 있는 건지, 또 하나, 침공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인지입니다. 정재용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침공을 선언한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라는 촉구가 이뤄지던 긴급 회의는 시작 20분 만에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국제사회가 푸틴 대통령에게 허를 찔린 겁니다. 또 러시아의 공격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늦은 저녁에 시작된 만큼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늦추려는 의도도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1차적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집단 안보 체제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나토 가입 막는 것이 이제 제일의 어떤 그 외교안보적 목표인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와 같이 극단적인 어떤 그 반러 어떤 그 정권 내지는 정치 세력, 그 친서방주의자들을 소위 말하면 몰아내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코앞에 적을 두게 됩니다. 미국과 유럽에 부대나 무기 등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숨은 의도 때문이란 분석도 많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소련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 목표라고 공공연히 밝혀 옛 소련의 구성국가였던 우크라이나를 넘보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특히 재집권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침공이 국내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등의 군사 개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네, 이번엔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유감을 표하고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형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 문 대통령이 밝힌 입장 상당히 강경하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힌 겁니다. 방금 전에 나온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에서도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재 여부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식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하자 입장을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제재와 관련해서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의 수출 통제에 동참하게 될 거라면서 금융제재 같은 독자 제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이나 전자기기의 수출 통제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만큼 우리도 이런 분야에서 동참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인데 청와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국민 64명이 체류 중이고 이 중에서 36명이 추가로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도 우리 국민 11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 금지 구역이 선포된 만큼 군용기를 보내기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국경에 버스를 준비하고 인접국에 체류 시설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철수 계획을 준비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네. 김소영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사태가 길어지면 그 영향을 우리 시민들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당장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반도체 핵심 소재인 네온가스의 70%를 공급하고 있어서 재고가 부족해지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에 먼저 반응한 건 금융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2.6% 급락했고 환율은 달러당 1,200원대로 뛰었습니다. 실물 경제도 벌써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45원을 넘겼습니다. 서울에선 1,800원 이하인 주유소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죠. 세계 정서도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좀 아껴 쓰고 있어요.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브렌트유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서방의 제재로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하고 그다음에 저기 아랍의 봄이죠. 재정위기 그 부근으로 $100 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리터당 2,000원을 넘었었거든요. 아마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그 정도가 아마 휘발유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기업들 사이에선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심 소재인 네온가스의 70%, 크립톤가스의 40%를 우크라이나가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자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올렸습니다. 3%대를 전망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양국이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곧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전문가들은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풀 경우 동참하고 우크라이나 비중이 큰 반도체 소재는 대체 수입처를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네,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된 우크라이나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접경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전쟁을 피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로 오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와 헝가리 사이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레그수라니 검문소 앞입니다. 아까 조금 전 뉴스를 전해드린 이후에 검문소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봤는데요. 차량과 사람들이 계속 넘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검문소는 특히 걸어서도 국경을 넘어올 수 있는 검문소입니다. 그래서 제 뒤로도 우크라이나에서 걸어서 넘어오는 피난민들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헝가리는 이렇게 국경을 건너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아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네,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와 헝가리는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오늘 국경을 넘어오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헝가리에 방탄조끼와 헬멧 등 여러 장비를 요청을 했는데요. 헝가리 정부도 이런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안전에 유의하면서 취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헝가리의 접경지대에서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